네, 안녕하세요. 카길 에그리퓨리나의 양돈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임재현입니다. 오늘 이 새로운 방식의 웨비나라고 해서 굉장히 긴장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농장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다면 더 열심히 한다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곡물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곡물 시장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양돈 산업뿐만 아니고 여러 산업에서 사실 이 곡물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이후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모든 영향이 이 곡물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산업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료와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곡물 시장이 그 전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이제 구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희 사료 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는 옥수수, 소매, 그리고 대두박 같은 원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에서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는 대량 원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량이지만 수입 또는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원료들입니다. 여기에는 각자의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저희가 흔히들 가장 알려진 부분이라고 하고 있는 이 대량으로 수입하는 옥수수, 소맥, 대두박은 사실은 합동 구매 형태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료회사들 또 필요한 분들이 같은 가격에 그 같은 단체에 있다면 같은 가격에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다는 부분이 그 내용을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단 단체별로 구매 시기와 그 구매량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을 하는 원료들은 구매하고 난 다음에 한국 도착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전체에서 한 73% 정도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이제 국내에서 저희가 이제 원료를 구입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회사별로 원료나 사용량이 다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24%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회사들마다 사실 가격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량이지만 전체량의 지금 3%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굉장히 비싼 원료들,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회사마다 다른 전력과 다른 구매로 차이가 굉장히 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글로벌 구매나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제품 간에 다른 원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알고 지금 곡물 시장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흔히 많이 보시는 그 그래프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제 시카고 거래소에 이 국제 선물 가격을 계속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앞으로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국제 선물 가격은 보신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한 74%의 저희 사료에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는 이 가격은 사실 센트당 부쉘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실 때는 조금 편하게 0.4를 곱해서 톤당 달러로 저희가 계산해서 좀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게 현재 가격이 아니고 저희가 4에서 6개월 정도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곡물 시장에서 하락세로 들어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적용되려면 적어도 4개월에서 6개월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과연 한국에서 사용하는 도착 가격일까라는 거는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선물 가격은 사실 시카고 거래소에서의 가격입니다. 거기서부터 한국까지 어떻게든 간에 이동을 해야 되고, 또 남미산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남미산 선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고, 거기서 이동하는 금액, 또 보관하는 금액, 또 거기에 붙는 보험료 이런 것들이 다 베이시스로 붙어서 선물 가격에 실제 우리 가격에는 베이시스가 붙는다는 거. 또 하나 더는 해상 운임에 따라서 저희가 한국 도착에 대한 금액이 그때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 결제 방법에 따라서 바로 결제하느냐 아니면 몇 개월 있다가 결제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환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야지만이 한국 도착에 아까 말했던 대량으로 구매하는 수입산의 원료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선물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은 다르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 곡물 시장을 보면서 이거가 바로 적용되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에 바로 되는 건가라고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국제 곡물 전망은 결과적으로 추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 곡물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락 요인에서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면 이런 하락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이제 대두박 그래프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을 재개하고 또 경기 침체에 따라서 이제 곡물 수요가 감소하고 또 중국이 코로나 봉쇄에서 수입하는 양이 적어짐으로써 조금 하락 요인이 보였으나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에 의해서 가뭄, 또 유럽의 폭염, 또 홍수가 난 곳, 여러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선물 시장에 맞물려서 이번 주부터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도 언제든지 수입할 수가 있습니다. 봉쇄를 푸는 순간 중국이 끌어들이는 그 물량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곡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또 지금 러시아가 이 독일에 또 프랑스에 유럽에 지금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끊어버리는 그 사태 때문에 에너지란이 또 우리 상승 요인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릴 때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중국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 그리고 미국 옥수수지 재배제 27%나 영향을 받았다는 부분이 저희 앞으로도 계속 불안한 요소고요. 환율 앞에서 우리 이득훈 국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환율의 문제에 있어서는. 유가는 조금 감소를 하는 추세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까 천연가스 부족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천연가스가 부족한 유럽의 천연가스가 가격이 올라가는데 왜 우리한테 영향이 있을까라는 거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 생산비가 유럽 축산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 생산비가 올라가게 되면 수입 돼지고기의 가격이 올라가게 돼서 저희한테 긍정적인 측면이 약간은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은 사료 원료라든지 이 원자재, 물류 여러 가지 비용들이 상승해갖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저희한테는 이게 악재로 다가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마디로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면은 곡물가 상황 많은 전 세계가 보고 있지만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역시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안심하게 하락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주부터 장이 심상치가 않고 매일매일 변화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요인이 굉장히 크고 두 번째로 이 환율 변동이 굉장히 지금 큰 상황입니다. 나머지 요소는 앞으로 지금 더 다가가 오고 있는 하반기의 끝자락 그리고 어쩌면 내년 초에 있을 내용들입니다. 중국이 언제든지 경기가 회복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한에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반기 돈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되느냐. 사실 저희가 통제되지 않는 원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앞에서도 이득훈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 수입량에 대한 정말 이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7월 누적까지 27만 6천 톤 정도 오고 19년도도 7월 누적까지 한 28만 톤 됩니다. 19년도에 42만 톤 했는데 결과적으로 평균 돈가가 3,779원이었습니다. 19년도에. 이걸 통해서 사실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다른 제가 이 내용을 드리면 이 당시 19년도에 4월 달에 저희 전체 돈가 재고량이 18만 톤이었고 현재 우리 22년도에 4월 달에는 13만 톤 수준입니다. 또한 국내산 재고는요 6만 톤 수준에서 현재 2만 6천 톤으로 생각보다 전혀 다른 시나리오를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다시 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 저희 사료 생산량 측면에서 저희가 사료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면 뭐 여러 가지 요소에서 이 포유돈 사료량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다들 아시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15%가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 국내산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돈가를 9월부터 12월까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농가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고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기 접속하신 분들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팝업창을 통해서 이 내용이 가고 있는데요. 요것들을 조금 한번 조사를 해주시면 클릭을 해주시면 이따가 제 발표 마지막에 한번 여러분들의 한번 의견을 다시 한번 종합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두 번째는 농장 필수 관리 솔루션에서 얘기를 드릴 텐데 시간 관계상 요점만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사료 단가가 올라가고 생산비가 올라갔을 때 제가 그 분석을 해보면 돈가가 5,000원 이상일 때라도 MSY가 22도 이상 그리고 비육돈 사료요구율이 2.6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비육돈 두당 수익성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가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가 통제되지 않는 거에 관계없이 생산성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양돈에서 보면은 거기에 경영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4월에서 8월까지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에 있어서 호황을 누르고 10월에서 2월까지는 불황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또 호황이 옵니다. 저희가 하반기를 예상할 때 이 불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호황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오는 호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내년 3월에서 9월까지의 출하도수를 극대화시켜야 되고 내년 매출, 이것이 결국엔 내년 매출과 이익의 극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년에 이 3월부터 9월의 출하도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9월부터 태어나는 자돈의 집중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태어나는 자돈들이 내년 3월 때부터 출하를 하기 때문에 지금 9월에서 12월 동안 12월에 불황이지만 우리가 이 자돈을 집중 관리하면서 제일 잘 키워내서 우리 내년에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작년부터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일령에 정말 8kg가 되고 있는지 농장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혹은 이웃시에 7kg가 넘는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큰 자돈들은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이웃령이 3주라거나 20일에서 24일 농장은 그렇지 않을 것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20일 농가에 저희가 이웃 체중 세고서 비교 사양을 하기 위해서 체중을 측정한 결과 전체의 60% 정도가 7kg 미만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5kg 미만 자돈들도 25%나 됐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작은 이후 체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28년에 8kg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후뿐만이 아니고 이후 후에 자돈의 육성률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가 집중 관리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정말 8kg가 안 되면 저희가 정말 먹여야 됩니다. 이제는 저체중 자돈을 가지고 28년에 8kg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주시는 방식도 있고 또 최근에 나오는 자동 급이기들도 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편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료로도 모유를 대체할 수 있는 프리미엄 사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8kg가 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장의 진단에서 판단 기준은 무조건 체중입니다. 체중 측정을 통해서 내 농장이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초기 구간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7주령에 17kg를 만들자는 목표를 세우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기 성장이 결국에는 이후의 육성률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농장처럼 처음에 이후할 때는 거의 비슷하거나 그래도 가면 갈수록 사실은 10주령 됐을 때는 원래 권장되는 우리 표준 곡선보다도 낮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인을 발견하고 이 구간의 집중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이 내년도 호황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체중 측정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큰 돼지들은 큰 차이 없이 잘 큽니다. 그러나 중간 돼지 그리고 5kg 가까이 되는 작은 자돈들은 어떤 관리를 해주냐, 어떤 사료를 먹이느냐, 또 어떻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반드시 체중 측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하반기 되면 저희가 출하에 관련돼서 사실은 공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우리 평균 지급률이 한 0.8% 올라감으로써 비육돈 사료의 효과가 거의 14원에서 15원까지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료값으로 14원에 15원은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하반기 출하에 정말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셔가지고 농가에 새는 수익을 막았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농장에서 해야 하는 일을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기이고 내년 호황을 준비할 시기이고 기회는 농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 중에 지금부터 태어난 자돈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초기 성장 관리를 집중해 주시고 체중 측정을 통해 내 농장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반기 선별 출하를 통해서 새는 수익을 찾아주시면 이것이 바로 농장이 기회를 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발표를 이걸로 마무리하고 아까 전에 제가 여쭤봤던 하반기 돈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예상을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생각보다 5,000원에서 5,500원 하는 그 비율이 거의 반 이상이
하반기 돈가를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긍정적인 이 모습이 좋지만 이 하반기 돈가 같이 저희가 그러면 더 수익을 낼 수 있으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반기에 더욱 집중하셔가지고 우리 농장의 수익을 또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정의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퀴즈가 나가실 텐데 이 퀴즈에 정답을 맞히신 분들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